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월 25일 1월의 3주차 부산 금요경마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배당 승부사 강팀장과 새벽주교 지킴이 강백호가 함께 풀어보는 그냥 왔다 왔어 방송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 다음 주가 구정명절 좀 마지막 경주인데 그렇습니다. 좀 이번 주는 뭐 그렇게 크게 출전 두수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최근에 부산 주로가 상당히 좀 변화무쌍하죠. 너무 변화무쌍해서 큰일이죠. 너무도 적중을 이끌어내기에는 너무 불안 요소가 많고 또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어떤 날은 내선이 뻥 뚫려서 내선이 굉장히 가볍고 어떤 때는 또 앞에 가는 마필들이 단연 유리했다가 또 어떤 날은 내선이 무거워서 외선 타는 놈이 무조건 유리하고 또 앞에 가는 마필이 퍽퍽 쓰고 참 정말 럭비공 같은 주로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주도 아마 주로 파악이 우선시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최근에 뭐 부산 경마장 뭐 복귀라든지 현장에서 경주를 보신다면 아시겠지만은 거의 내측 주로가 좀 무겁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 있게 지켜보시길 바라겠고, 자, 이번 주 지난주에는 서울에서 장추열 기수가 부산에 군대를 갔다라면 돌아온 서승훈 기수가 2년여 동안 군대 생활을 마치고 지난주부터 부산주로에서 훈련을 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는 기승을 하지 않고 다음 주부터 1조 백광열 조교사의 기승을 체결을 했는데 계약을 했는데 아마도 다음 주부터 서승훈 기수 아주 작은 고추 아주 매몰차게 말몰이하는 서승훈 그렇죠. 기수를 한번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강 팀장께서 준비한 현장 승부처 금요경마 3경주와 10경주 3경주와 10경주가 되겠고요. 강백호는 4경주 마지막 11경주를 현장 승부처로 공략을 하겠고 나머지 일반 경주 입상권 마필 지난주에 이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강 팀장과 강백호가 준비한 1월 25일 금요경마 1경주부터 출발합니다. 자, 금요경마 1경주 경주거리 1300m고요. 1경주, 2경주가 앞말 한정, 즉 앞말 한정으로 경주가 분할이 된 경주입니다. 자, 그로 인해서 총 9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는데 자, 현장에서 많은 인기를 모을 6번 어메이징 위너 그래도 거리적인 경험이 있죠? 그렇습니다. 이번에 마체는 좀 얇은데 김철호 기수가 어떻게 기승을 할까요? 일단은 요거 이제 스피드가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단거리는 조금 느린 편성을 만나야 되고 또 단거리다 보니까 빨리 붙어야 되는 초반에 중반에 힘을 많이 써야 된다는 그런 악조건인데 이번엔 경주거리가 1300m입니다. 그래서 적정거리에 출전을 했다는 점이고요. 최근 14조 윤영기 마방이 분위기가 나쁘지 않아요. 굉장히 올라왔습니다. 거기에 또 김철호 기수 멋진 채찍발을 앞세워 강단 있는 말머리로 빠른 추격 작전을 펼칠 것이고 아마도 이번 주 부산 경마장 물론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지만 외선 주로가 또 유리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6번 어메이징 위너는 철저히 외선을 노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경쟁력을 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 5번 게이트는 퀸 오브 아델이라는 마필은 직전 경주의 경주 이후 오른 앞다리 편자가 빠졌던 마필입니다. 즉 신발을 신지 않고 경주를 뛰었던 마필이고 1번 카린 역시도 직전에 김철우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 자, 사실 현장에서는 좀 인기를 모았지만 제대로 말머리를 못했고 그러자 이번에는 등짝을 보강한 조인권 기수 포위평 마필인데요. 부담 중량은 늘었지만 아낄 이유가 없겠고 자, 우리가 반드시 안고 가셔야 될 마필은 바로 2번 쉬저스트 퀸텀이라는 마필입니다. 자, 이 마필이 직전 경주에 진겸 기수가 재결위원회에 끌려갔는데 그때 당시 많은 인기를 모으고 왜 그따구로 말을 탔느냐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초반에 앞발을 들리면서 늦발을 했고 또 모래를 맞으니까 시종 따라가지를 못했고 직선에서 외곽에서 끝걸음이 나왔는데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이런 변명을 냈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오경환 기수로 국산 4등급 담양공주와 병합훈련까지 하면서 의지를 보였는데요. 저는 오히려 앞말 경주에 조금 레이스도 느슨하게 진행된다라면 종반 추임력은 2번 쉬저스 퀀텀이 마지막 직선줄에서 모두 때려잡을 수 있다라고 보여주기 때문에 저희 방송 2번 쉬저스 퀀텀을 강력하게 한번 추천드립니다. 2번, 6번 기본 막권이 되겠고요. 1번과 5번 마필까지 2번에 붙여서 공략해 보시길 바라면서 이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2경주 1300m입니다. 이번 경주 역시도 1경주와 2경주 분할이 된 암말 한정 총 9마리가 출전하고 있는데요. 자, 이번엔 그냥 와야 될 말 하나 있죠? 예. 1번 로사. 그렇습니다. 아, 직전에 효식이가 잘 탔는데 이번에 또 효식이가 안 잤네요. 그렇습니다. 전개도 좋고. 1번 게이트고요. 그렇죠. 또 무엇보다 또 열심히 훈련했고 뭐 19조 김영관 마방의 마필이기 때문에 뭐 더 이상 설명은 필요 없고요. 페이스대로 레이스를 풀어간다면 결대로 풀어간다면 우승은 몰라도 입상의 한 자리는 충분한 마필이니까 경주의 중심 세력으로 논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현장에서 많은 인기를 모을 마필 하나 9번 판타스틱 거리라는 마필입니다. 자, 이 마필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1월 3일 피혈두 즉 뭐 정확한 그 의학 명칭은 뭐 마사의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후두 수술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상당히 경주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마필인데 또 앞말에 한센 자마이기도 하고 발은 빠르지만은 1300m 직전에도 걸음이 끝걸음이 무뎌졌는데 요번에도 쉽게 편안하게 아주 편안하게 선행을 가지 않는다라면 좀 압박이 들어온다라면 좀 일말의 불안 요소는 있지 않겠냐라고 조심스럽게 9번 판타스틱 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고요. 자, 오히려 걸음이 좋아진 마필 5번 아라명가. 아우 정말 김호수 기수입니다. 진짜 3주 동안 200승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난주에 턱걸이로 199승을 했는데 여기서 또 200승을 한번 해볼 거라고 이빠이 몰아낼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자, 6번 트루 시그니처. 아, 이 마필은 이번 경주에 재가를 교체를 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도 9번 판타스틱 거를 초반부터 아주 괴롭힐 것으로 보여지는데 6번 트루 시그니처 요것도 가능성이 있겠고. 자, 7번 질주여행은 조금 초반은 좀 느린 단점은 있지만 앞선이 무너지기를 기다렸다 올라온다라면 뭐 7번 질주여행까지도 배당권으로 한번 속은색이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아마도 현장에서는 1번 로사가 강력한 충마로 5번 9번 9번 5번이 많은 인기를 모으는데 사실 9번 마필은 현장 상태 조금 불안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오히려 1번을 놓고 5번 아라명가. 자, 거기에 나머지 마필 6번 투리시크니처 거기에 7번 질주여행 쪽으로 한번 배팅 공략을 세워보시길 바라면서 3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3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300 강 팀장께서 준비한 금요경마 첫 번째 현장 승부처. 아마도 현장에서는 고만고만하게 뭐 내가 세강자라고 많이 인기를 모을 텐데 사실 거리적인 경험은 없고 마체가 좀 얇습니다만도 이번 경주는 강 팀장께서 아주 노리고 있는 배당권 마필을 놓고 금요경마 첫 번째 현장 승부처 한번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산 3경주는요. 아직 어린 3세 마필이고 실전 경험이 부족하고 또 이변 노릴 마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보이는 액면만 갖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경주가 아니고요. 제가 지난주 너무도 많은 아픔을 드렸기 때문에 사실 와싱 상담 이번 주 칼을 갈았습니다. 물론 결과를 최대한 이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어깨가 무겁고 부담스러운 면은 있어요. 그러나 열심히 준비했기 때문에 분명히 제대로 때려 먹을 수 있는 경주라는 점. 그래서 부산 3경주는 중배당 이상 고배당까지 연결할 수 있고요. 또 다양한 승식을 통해서 노려도 될 만큼 아주 내용이 좋은 마필이 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첫 번째 승부처니까 여기서 한 구라를 때려야 후반부 시원하게 또 여유 있게 레이스를 풀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부산 3경주 제대로 준비했으니까요. 현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현장에서는 인기권 마필들 고만고만한 만큼 강 팀장께서 노리는 배당 마필이 어떤 것인지 3경주 현장 승부처 함께 해주시길 바라면서 4경주 강백호의 금요경마 첫 번째 현장 승부처입니다. 자, 현장에서는 2번 에이스 크러쉬, 3번 백두백호, 5번 배짱, 뭐 더 나가서는 8번 별빛 오름까지 인기를 나눠 가질 수 있는 경주입니다. 자, 하지만 이번 경주는 인기권 마필을 하나 시원하게 날리고 때리는 경주이기 때문에 막권 사먹기는 좋겠고요. 자, 최근에 비록 입상은 하지를 못하고 있는 미승리마 경주입니다. 누가 들어와도 할 말이 없고 이번 경주 새벽 훈련 시 걸음의 변화가 뚜렷한 마필을 복병마를 놓고 넉넉한 중배당으로 때리는 4경주 배당 좋아하시는 분들 강백호와 함께 해주시길 바라면서 5경주로 갑니다. 자, 5경주 경주거리 1600m. 자, 이거 국산 6등급 경주인데 아이스퀘어 호텔 후원 경주인데요. 총 9마리가 출전했습니다. 자, 아마도 현장에서는 1번, 4번, 4번, 1번 이 두 마리가 아주 최저 배당으로 형성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13주에서 양동작전을 좀 노려보겠죠. 그렇죠. 자, 그 가운데 1번 매직플라잉. 예. 이게 직전에 외곽을 돌았는데 이번에는 좀 거리적인 경험이 없는 게 흠인데 어떨까요? 직전 경기는 조금 컨디션도 좋았고 상당히 편성도 좋았는데
뭔가 조금 작전에 미스가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만큼은 1번 게이트고요. 거기에 이유식 기수 서서히 살아나고 있죠. 이번 경주 게이트 조건을 최대한 살려서 앞선 공략을 노릴 수 있고 또 느린 편성 일단 1600m 미승리마 경주이기 때문에 보이는 액면만 갖고도 충분히 상대만을 압도할 수 있고 보폭이 굉장히 넓은 마필이에요. 최근 보여준 능력만 갖고 판단하지 마시고요. 요 마필 성장 가능성 굉장히 높고요. 마방 기대치도 분명히 높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4번 쾌환 신강자 직전 경주에 56km 따라가는 전개 속에 외곽에서 끝걸음 첫 입상을 했고 요번에 57km 등짐은 무겁고 자 8번 파워플린 역시도 중속을 발휘를 했는데 사실 이것도 데뷔 이후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입상을 못했고 자 9번 엘버트킹은 너무 또 초반이 느려서 앞선이 다 무너져야지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걸음을 지니고 있는데 자 여기서 배당권 마필은 이번 소중한 선물 요번에 직전에 무리한 선행 속에 끝걸음이 무뎌졌는데 요번에는 혀 보정끈을 묶고 나옵니다. 즉 재갈을 좀 안 무는 그런 모습이라서 혀끈까지 보정을 했고 다실바 기수가 직접 마무리 훈련을 했는데 사실 지구력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지만 어차피 출전 마필들이 모두 미승리마 경주기 때문에 전개 2점은 상당히 좋다. 이번 소중한 선물이 인기마의 허점을 한번 파고들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아마도 현장에서는 4번 1번 4번이 최저 배당입니다만도 자 2번 소중한 선물을 중심에 놓고 나머지 1번 4번 뭐 8번 이런 쪽으로 뭐 복승 3복승시까지도 잘 활용을 한다라면 충분히 5경주 배팅 전략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설명드리면서 6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6경주 경주거리 1600 혼합 4등급 총 12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는 가운데 현장에서는 내가 대가리다 하고 팔리는 3번 블랙 에로우와 자 나머지 마필 8번 원더풀 스토리 9번 10번 컬린 판타지 자 그런데 여기에서 눈여겨보셔야 될 마필 현명이랑 인권이랑 바꿔 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현상을 보여주는지 모르겠네요. 예. 뭐 아무래도 이제 유현명 기수가 승부 근성이 좀 강하고 또 10조 김남중 마방이 워낙에 승부를 좀 강하게 가져가는 마방이잖아요. 직전 경주는 아무래도 조인권 기수가 조금 말머리에 아쉬움을 줬다 이렇게 판단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유현명 카드를 꺼내 들었고 또 거기에 걸맞게 열심히 준비했고요. 또 수요일 유현명 기수가 직접 최종 점검까지 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낄 이유 없는 마필 3번 블랙에로 뭐 앞선도 가능한 그런 경주 아닙니까? 또 보폭도 또 힘도 있는 마필이니까 주로 이점까지 감안하면 3번 블랙에로 경쟁력은 굉장히 높다 이렇게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8번 원더풀 스토리 직전에 마지막 추임력을 끌어내면서 깝대기를 베꼈던 마필인데 조인권이 마체가 조금 얇은 단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종반 끝걸음은 갖추고 있고 10번 컬린 판타지 직전 경주 8번 원더풀 스토리와 같이 같은 경주력을 펼쳤는데 사실 착차는 크게 없었습니다. 거의 동시 패션으로 들어왔는데 이번에도 같은 현상이 반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또 9번 원더풀 캡틴 역시도 이번 경주 직전에 아주 초반이 늦었거든요. 자 그러면서도 마지막 8번 10번 이 두 마리 마필과 착차 없이 자 등짝이 좀 사실 불안합니다. 김명신 기수. 하지만 발주만 잘 나와준다라면 충분히 종반 역습도 노려볼 수 있는 배당권 마필이고요. 자 11번 윙고맨은 4등급으로 강등이 됐는데 외산 3등급 US맨과 병합훈련 시 이것도 뭐 아낄 이유는 좀 없다고 보여지는데 부담 중이 좀 너무 높은 56kg 조금 등짐이 좀 무겁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자 5번 돌아온 신세대까지 인기를 나눠 가지는데 자 그래도 일단 3번 블랙 에로 레이스 전개 유리하고 일단 앞선 전개를 펼칠 수 있기 때문에 3번을 놓고 때리는데 어디다 한 방을 주력으로 추천드리기보다는 8번 9번 10번 11번 이런 마필들 다 입상 도전 가능하고 5번 돌아온 신세대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는 3번을 놓고 현장에서 입맛에 맞게 3번을 축으로 후차권 마필 공략해 보시길 바라면서 7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7경주 경주거리 1300 국산 5등급 경주입니다. 현장에서는 1번 라이언선 5번 영성 에이스 자 거기에 그 틈새를 노려볼 승급전에 4번 성산 사이먼 자 훈련 상태라든지 최근에 뛴 걸음을 놓고 본다면 5번 영성 에이스가 거리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그렇죠. 최선을 다할 것 같은데 어떨까요? 일단 이 말은 이제 26주 방동석 마방의 희망입니다. 미래의 꿈나무고요. 또 한생과 노돈 디바의 자마로서 8천만 원짜리 고가의 마필이고 또 마방 기대치만큼 걸음 성장세가 빠르게 올라오고 있죠. 아직은 조금 어린 마필이라 이제 결정타가 조금 부족한 게 흠이긴 합니다만 이런 거는 분명히 발전하는 과정 속에 또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극복할 사항이니까 너무 예민하게
안 하셔도 되고요. 이번 경주 부담 중량이 다소 높아졌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에 편성을 잘 만났고 뭐 유현명 기수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승부사다운 멋진 말머리를 펼칠 것이기 때문에 연투 능력을 기대해도 좋을 만큼 컨디션 좋고요. 상태 우수하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문제의 마필은 바로 1번 라이언선이라는 마필인데요. 레이팅 35점에 거기에 부담 중량 56kg. 일단 선행을 나가겠지만 직전에 김해시장배 대상경주에서 워낙 뒷심 여력이 완전히 무뎌지는 걸음을 보였는데 1300. 또 1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안쪽 코스를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겠고 또 편안하게 선행을 가서 직선주로 해서 외곽을 주로를 탄다라면 충분히 가능성은 있겠지만 조금 훈련 상태시 좀 무거워 보인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해봤는데요. 자, 1번 라이언선 최저 배당이고요. 4번 성산 사이먼 부담 중량 줄었고 체격 조건 좋고 거리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강하게 밀어붙일 마필. 직전 경주에 안쪽으로 좀 기대는 악벽을 보였는데 조인권이가 다시 한번 기승한 만큼 시대가 1번 라이언선에 기승을 하고 있고 4번 성산 사이먼. 뭐 인권이가 열심히 몰아낸다라면 가능성이 있겠고 9번 포에버 나인도 직전 경주 자, 외곽에서 아주 쭉쭉 치고 올라오는 끝걸음이 좋았습니다. 다실바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 승급전 뭐 체격이 워낙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아낄 이유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아마도 5번 영성 에이스가 현장에서 대가리 팔리면서 1번 라이언선이냐 거기에 4번 성산 사이먼이냐 9번 포에버 나인이냐 이런 마필들이 인기를 모으는데 5번 1번의 저배당보다는 오히려 5번을 중심으로 4번 9번 쪽으로 공략을 해보시는 것도 조금은 환수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5번을 중심으로 4번 9번 자, 두 마리 마필 추천드리면서 8경주로 갑니다. 자, 8경주 1600m 국산 5등급 경주 총 11마리가 출전한 가운데 내가 대가리입니다 하고 팔리는 6번 석세스 파티. 이거 능력이 맞죠? 아유, 대단한 말이죠. 제가 봤을 땐 요게 이제 2019년 그러니까 올해 상간말을 겨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21조 민장기 마방이 1억 7,300만 원을 주고 도입했었죠. 자, 피스 룰주 자마를 1억 7,300만 원을 주고 샀다. 이건 분명히 생각해 볼 가치가 있거든요. 그만큼 이 마필의 잠재력을 인정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첫 데뷔전 그것도 1300m 시원하게 한 바퀴 뒤돌아보며 여유있게 왔죠. 이번엔 1600m 조금 욕심을 너무 내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겠지만 워낙에 말이 파괴력이 있고 보폭도 넓고 경주마가 갖춰야 될 걸 모두 다 갖췄어요. 단 하나 아직은 조금 군살이 많다는 거. 그게 흠인데 이거는 분명히 근육이 생기고 좀 더 나아지면서 빠질 거니까 그렇게 알고 6번 석세스 파티 강력한 우승 후보 2연승 달성 무난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21조에 있던 1등급 맵 석세스 스토리의 동생입니다. 목의 혈통이라든지 북의 혈통까지 그대로 피를 받았고 석세스 스토리가 장거리까지 뛰었던 마필이죠. 자, 그런 만큼 6번 석세스 파티는 이번 경주 인정을 하겠고 안쪽에 이번 해피드래곤이 거리가 늘어난 거리가 종반 역습으로 뚝심 여력을 끌어낼 수 있는 마필이고요. 7번 상승대안은 일단 따라가는 전개보다는 6번 석세스 파티에 바로 꽁무니에 붙여서 레이스를 펼친다면 7번 상승대안 정도까지. 다만 운전수가 프랑스와 기수라서 불안 요소는 있다. 하지만 이번 경주는 6번은 와야 된다. 6번을 넣고 2번, 7번 딱 두 마리 중에서 공략해 보시길 바라면서 9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9경주 1300m. 자, 후반부로 오니까 어느 정도 매 경주마다 강력한 대가리 마필들이 있는데 자, 이번 경주 승급전에 나서는 7번 탄젠트. 예. 뭐 훈련 상태 좋죠? 일단은 직전 경주는 좀 많은 아쉬움을 줬죠. 부담 중량이 발목을 잡았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승급전이긴 합니다만 직전 대비 무려 5kg의 감량이 있죠. 또 거리적으로 유리한 마필이고 직전에는 거리 정력 부족 보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지만 이번에는 거리 정력까지 완벽하게. 자, 이번에는 외선 최적전개니까요. 분명 제도약의 발판을 다지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한 만큼 우승에 대한 강한 의지 또 입상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일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칼을 갈고 있는 이번 아마존 요걸 아마도 이번 경주 7번 10번이 발이 빠르지만 안쪽에 이번 아마존 요걸도 발이 상당히 빠른 마필이고 뭐 거리를 대폭 줄였고 직전에 승급전에 혜선이가 제대로 말머리를 못했지만 이번에 현명이의 기승수이라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고 자 8번 블루댄서가 직전 경주에 좀 방해가 있었죠. 김동현 기수 3코너를 돌면서 그때 당시 앞에 가던 닥터 썬더의 방해를 받으면서 또 시종 외곽을 돌았습니다. 그런데 이 마필이 12월 7일 날 아마존 요걸과 같이 뛰면서 막판 끝걸음이 남아 있었는데 문제는
과연 동영이가 또 외곽을 또 최근에 부산주로가 외곽이 좀 유리한 만큼 8번 블루댄서는 반드시 꼭 안고 가셔야 될 마필이 되겠고요. 자, 나머지 마필 9번 마초명원 이것도 앞선이 무너지기를 기다렸다가 올라올 수 있는다라면 마체는 좀 얇지만 자, 이번 경주 9번 마초명원은 배당을 안고 있다. 하지만 이번 경주는 7번 탄젠트는 와야 된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7번을 놓고 2번, 8번, 9번에서 마권을 압축해 보시기 바라면서 10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10경주 1800m 강팀장의 금요경마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아마도 현장에서는 9번 마법의 질주, 12번 알파로나 두 마리가 많은 인기를 모으는데 인기만 모조리 뒤로 돌리고 때리는 현장 승부처죠. 예. 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 경기는 이제 내용으로 접근하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인기 마필들의 몰락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경주입니다. 너무 인기마에 연연하지 마시고 철저히 내용으로 공략해 보시길 부탁드리겠고 무엇보다 경주거리가 1800m입니다. 코너를 4번 돌아야 되고요. 또 거기에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하죠. 거기에 뚝심까지 겸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산 10경주는 뚝심도 있고 밸런스도 맞춰 나왔고 또 분명 이번 경주 승부 의지도 동반돼야 된다는 점에서 승부지 강한 아주 내용 있는 놈 놓고 시원하게 메인 승부답게 후회 없는 한판 승부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현장에서 강팀장께서 넉넉한 중고배당으로 어떤 놈을 놓고 때리는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면서 11경주 갑니다. 자, 강백호의 마지막 끝장 승부처 1400m. 아, 지난주 마지막 부산 금유경마에서 자, 다시 그 새로운 기수 갑자기 이름도 생각이 안 나는데 리차드 기수를 놓고 자, 혜선이 한올누리에 또 대가리 친 마피를 때렸는데 좀 아쉽게 3착을 몰아냈습니다. 이번 경주는 10번 천년의 강. 자, 이게 직전 경주 3, 4코너에서 밖으로 기대는 모습인데 이번 경주는 또 전개도 외곽이고 이 녀석이 대가리 팔리는데 사실 3번, 5번, 10번이 많은 인기를 모을 마필들입니다만도 이번 경주 자칫하면 배당까지도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강백호가 거두절미하고 인기만 하나 시원하게 날리고 때릴 겁니다. 현장에서 강백호가 직전 경주에는 비록 잘랐지만 이번 경주에는 제대로 말무리를 해줄 수 있는 복병과는 마피를 놓고 넉넉한 중배당으로 때리는 11경주 배당 터집니다. 현장에서 강백호가 어떤 놈을 축으로 넉넉한 중배당으로 때리는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면서 자, 1월 25일 부산 금유경마 강팀장과 강백호가 풀어본 그냥 왔다 왔어 방송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 강팀장께서 3경주와 10경주가 현장 승부처고요. 강백호는 4경주, 11경주. 최근에 좀 부산주로가 변화무쌍하기는 하지만 예, 예. 또 그런 것까지 저희 예상가들이 다 잡아내서 그럼요. 적중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렇죠. 자, 이번 주 강팀장님. 예, 예. 자, 추석도 구정도 얼마 남지 않았고 예. 자신 있으시죠? 아무튼 열심히 해서 항구를 한번 때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저희는 현장에서 더 멋진 모습으로 경마 팬들과 함께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